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테라폼으로 개발 생산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AUSG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과 플랫폼 개발, 데브옵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테라폼과 IAC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히 어떤 개념인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겪고 있었던 관리되지 않는 리소스들에 대한 문제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테라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리고 제가 현업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바이더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소스 관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폼과 IAC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폼이란 일단 테라폼은 인프라 리소스를 코드로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테라폼은 JSON이나 HTML 같은 이런 마크업 언어와 비슷한 HCL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인프라 리소스를 선언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테라폼을 이용해서 AWS나 GCP 애저와 같은 이런 오피셜 프로바이더가 30개까지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바이더가 250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따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바이더가 약 2,800개 해서 총 3,000개 정도의 되게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이 존재합니다. 이 테라폼 자체는 고로 작성이 되어 있고 해시코프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오픈소스입니다. IAC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C에 대해서 사실 먼저 소개를 드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IAC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의 준말로 코드로 관리하는 인프라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라폼이 있고 플룸이나 이런 다른 도구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IAC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AWS 콘솔이나 AWS CLI 같은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인프라 리소스를 만들고 수정하고 관리하던 이런 것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되게 선언적으로 관리하고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코드를 이용해서 버전 관리와 롤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 리소스에 대해서 코드 에디터를 열어서 그냥 코드를 보면 되니까 되게 가시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어떠한 인프라 리소스들이 현재 존재하는지, 어떠한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코드를 통해서 되게 쉽게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CI/CD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뭔가 인프라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를 데브옵스 엔지니어 혹은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분들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는 MSA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들이 각 레포마다 하나씩 수십 개의 GitHub 저장소가 있고, 이 각 GitHub 저장소에서는 브랜치 프로텍션 룰이나 혹은 이슈나 PR에 달고 싶은 라벨들 혹은 웹북 같은 것들을 관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자들이 수동으로 복구 타거나 수동으로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설정들이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슬랙 채널 혹은 슬랙 사용자 그룹을 GitHub 팀이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로그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옥타의 유저 그룹과 동기화할 때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지 못했고 이런 담당하는 개발자분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다들 서비스 개발하시면서 토익 프로젝트에도 센트리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센트리는 서비스의 서버나 프론트엔드의 서비스의 어떤 이슈나 오류를 디버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저희 팀에서는 서버만 수십 개가 되다 보니까 센트리 프로젝트도 수십 개가 되었고, 이슈 알럿들도 이제 수십 개가 되면서 슬랙 채널에 이렇게 알럿을 주는 이 설정들이 서비스마다 전부 다 다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팀에서는 또 넥서스라는 좀 특이한 것을 사용하는데, 이런 넥서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콘솔에서 관리하거나 혹은 개발자의 권한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에게 직접 수동으로 요청드려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 주세요. 혹은 이러한 리소스를 생성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이런 수십 개의 리소스들을 한 번에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었고, 또 누군가 실수로 뭔가 GitHub 프로텍션 룰을 수정하거나 혹은 센트리 이슈 알런 룰을 수정해서 어떤 서비스가 갑자기 센트리 알런 룰이 뭐 몇 주째 안 울리는 거를 뒤늦게 눈치채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런 문제를 테라폼을 이용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테라폼을 이용하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폼의 어떤 사용 사례는 일반적으로 AWS 혹은 GCP 애저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리소스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좀 사스 제품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가 현재 팀에서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라폼 프로바이더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GitHub 프로바이더입니다. 이 GitHub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면 GitHub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면 브랜치 프로텍션 룰이나 이슈와 PR에 달 라벨들, 그리고 웹북과 같은 설정들을 전부 이 테라폼 HCL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저희 팀에서는 각 저장소마다 일관된 구성을 사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테라폼의 모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공유할 테라폼 구성들을 따로 모듈로 분리해서 공통되는 구성들을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중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아마 코드가 많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마 뒤에 계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뒤에 있는 거는 좀 이미지가 크게 나올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GitHub 리포지토리에 대한 리소스를 선언하는 테라폼 코드이고요. 그래서 GitHub 리포지토리의 네임이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홈페이지 URL 혹은 디스크립션이나 GitHub 레포에 태그도 달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테라폼 코드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고, 또 뭐 PR을 머지할 때, 스쿼시 머지할 때 뭐 타이틀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런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은 테라폼으로 GitHub 리포지토리를 관리한 사례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GitHub 디폴트 브랜치를 마스터나 메인 브랜치로 설정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브랜치에 대해서 뭐 PR을 뭐 한 명의 리뷰를 필수로 받게 하는 그러한 룰들을 또 GitHub 브랜치 프로텍션을 통해서 리소스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이러한 왼쪽과 위에 있는 것들은 테라폼 모듈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구성이고, 이러한 테라폼 모듈을 이용해서 실제로 각 레포는 이렇게 되게 짧은 스무줄이 안 되는 이런 간단한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프로바이더는 슬랙 프로바이더인데요. 저희 팀에서는 이 슬랙 채널을 관리하고 또 슬랙 유저 그룹을 팀마다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드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간단히 보시면은 슬랙 유저 그룹을 리소스로 만들고 또 슬랙 컨버세이션이라 해서 컨버세이션이 이제 채널인데 슬랙 채널을 이렇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슬랙 채널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으로 만들지 않고 뭔가 슬랙에서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UI에서 이렇게 슬랙 채널을 직접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테라폼의 데이터 소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테라폼으로 직접 만들지 않은 리소스도 가져와서 이렇게 뭔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둔 슬랙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로 불러와서 이 하얀색 코드 블록에 보시면은 그 밑에 쪽에 데이터 블록이 있는데 데이터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슬랙 유저 그룹의 특정 채널들을 기본으로 할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얀색에 있는 코드처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센트리 알런 룰을 관리하는 센트리 프로바이더인데요. 이 센트리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엔 센트리를 먼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서비스의 이슈나 오류를 뭔가 디버깅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제 센트리 프로젝트만 거의 5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센트리를 가장 먼저 테라폼으로 옮겨오는 걸 진행했었고, 이 센트리 프로젝트와
각 프로젝트별로 어느 슬랙 채널에 알림을 쏠지 이 이슈 알림 룰들을 테라폼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 블록이 위에는 센트리 프로젝트, 또 아래에는 센트리 이슈 알림 룰을 관리하는 각각의 리소스 구성이 있고요. 다만 이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피셜 프로바이더는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만든 프로바이더이다 보니까 또 센트리의 어떤 공식적인 API를 사용하지 않고 콘솔에서 이렇게 직접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네트워크 탭에 있는 이 API를 다 따가지고 만든 프로바이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이슈도 있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요.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이 정도의 기능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도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프로바이더는 이제 넥서스 프로바이더인데 아마 넥서스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넥서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팀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파이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파이파이 혹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npm 이런 것들의 이제 패키지를 올리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오픈되어 있는 혹은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패키지 레지스트리에 직접 개발한 패키지를 올리지 않고 따로 별도의 사설 서버에 이 레지스트리를 등록해서 패키지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최근에는 GitHub에 있는 GitHub 패키지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전에는 사실 넥서스라는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제품을 많이 사용해왔고 또 GitHub 패키지가 지원하지 않는 파이썬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넥서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넥서스 레포지토리를 테라폼으로 구성을 관리하도록 변경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인프라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콘솔에 접속해서 각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수정해 주던 것들을 이제는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통해서 넥서스 구성을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PR을 생성해서 변경하고 코드 리뷰를 해서 머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을 이용해서 실제로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테라폼 리소스들을 일단은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코드로 선언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담당자들이 수동으로 처리하던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발자분들도 테라폼 코드를 보고 수정하고 변경해서 반영하는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PR을 생성해서 테라폼 코드를 수정하고 코드 리뷰를 받으면 머지가 되어서 테라폼이 반영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GitHub 워크플로우, GitHub 액션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TFCMT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이거가 이제 PR에 코멘트를 되게 예쁘게 달아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뒤에서도 그 스크린샷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TFCMT를 이용해서 해당 PR에서 변경이 된 테라폼 리소스들을 예쁘게 보여주고 그리고 담당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자가 이 테라폼 코드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프루브 그리고 이 PR이 머지가 되어서 마스터나 메인 브랜치에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GitHub 디플로이먼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테라폼 어플라이하는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것도 약간 사진이 조금 까맣고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개발자가 테라폼 코드를 수정한 PR에 달린 커멘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는지, 수정이 되는지, 삭제가 되는지가 나와 있고 어떠한 리소스가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이렇게 코드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개발자도 어떠한 리소스가 변경이 되는지 알 수 있고 플랫폼 개발자도 어떠한 리소스가 변경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긴 사례이고요. 왼쪽은 GitHub, 오른쪽은 센트리에 대한 리소스가 변경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PR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봇이 달아주고 있는 커멘트를 통해서 어떠한 리소스가 실제로 반영이 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GitHub PR이 잘 어프로브 되어서 성공적으로 머지되어서 메인 혹은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왼쪽에 있는 이 기능이 바로 GitHub 디플로이먼트라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GitHub 액션, GitHub 워크플로우를 이용하면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파이프라인이 실행돼서 그냥 바로 어플라이가 되는 구조일 텐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고 개발자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한 번의 어떤 스탑을 뭔가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GitHub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인 브랜치에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파이프라인이 돌지 않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 이 시계 아이콘과 함께 잠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들어가서 여기 되게 흐릿한 글씨로 있는데 뭐 리뷰 펜딩 디플로이먼트 안에 회색 글씨, 밑줄이 쳐진 글씨를 누르면은 밑에 있는 팝업처럼 개발자가 승인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거를 승인할 수 있는 팝업이 뜨고, 여기 이제 LGTM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초록색 버튼 어프로브를 하면은 파이프라인이 이제 바로 그때부터 실행이 돼서 쭉쭉쭉 돌아가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개발자분들이 쉽게 테라폼 코드를 보고 수정하고 또 안전하게 이러한 인프라 리소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개발자분들께서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을 이용하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AWS 리소스뿐만 아니라 GitHub이나 센트리나 슬랙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셀이나 플라이 같은 사스 제품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되게 다양한 리소스들을 코드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리소스의 가시성도 높아지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도 도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테라폼 프로바이더들이 존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 테라폼 프로바이더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라폼 프로바이더들을 잘 사용하면은 되게 편리하게 이런 콘솔에서 관리하던 것들을 잘 코드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